사람 이야기, 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지원님 처음 오셨잖아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최지원입니다. 저는 연기를 하고 있고요. 취미는 승마와 드럼입니다. 네. 그럼 승마는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승마는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계획적으로 오신 분 중에서 뭐 골프 배우시는 분, 뭐 수영, 네. 등산 아니면 뭐 클라이밍 네. 진짜 다양하게 있었는데 승마는 처음이거든요. 아, 승마의 좋은 점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운동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칼로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게 말을 타고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나도 신체적으로 맞춰줘야 되거나 그 그렇죠. 안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나 보네요. 네, 균형도 맞출 뿐더러 이런 박자 감각, 리듬 감각 그런 걸 키워준다는 생각이 그렇군요. 네. 그럼 드럼은 또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드럼은 조금 오래됐고요. 초등학교 때 시작해서 오. 이제 뜨문뜨문 쳤었는데 중학교 때 밴드부를 했었어요. 밴드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네. 계속 조금씩 네, 하는 거군요. 그쵸. 그럼 드럼은 어떤 곡이 유명해요? 제가 드럼을 잘 몰라서. 아니면 이런 곡을 좀 배우거나 이런 곡을 쳤었을 때 사람들의 좀 환호성을 받거나. 아직 쳐보진 못했는데 제가 락을 좀 좋아해요. 락 관련된 이런 곡들이 많군요. 네, 그래서 저는 링킨파크 좋아하고 샤인다운이라는 밴드 좋아하는데 그런 곡들이 그런 가수들의 곡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팟빵 스튜디오는 처음 오셨잖아요. 네, 여기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팟빵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팟빵 그 네. 캐릭터 인형이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인형이 저기 옆에 없어서 대기실에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웠고요. 근데 스튜디오 분위기는 밝아서 정말 좋아요. 이런 곳을 가보신 적은 있어요? 뭐 녹음 스튜디오. 후시 녹음할 때는 후식 녹음할 때 가시는군요. 네, 자주 배우분들이 이제 뭐 광고라든지 이런 거 촬영하고 나서 후시 하실 때 가시는 거죠? 네, 맞아요. 즐겨보는 유튜브 혹시 있을까요? 즐겨보는 유튜브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그냥 BGM 쪽으로 네. 틀어놓고 있을 때가 많고 그리고 미니멀 유튜브를 좀 자주 챙겨보는 것 같아요. 미니멀 유튜브는 또 어떤 건가요? 미니멀리즘에 관한 네, 유튜버인데 제가 작년부터 미니멀 라이프에 빠져서 네,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고 조금씩 내 걸 정리하면서 이제 그 소유에서 무소유로 간다는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중에 있는 미니멀 책들을 다 섭렵하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나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들어요. 네, 또 정리하고 싶고 마음이 좀 잔잔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정리한 것 중에서 혹시 기억 남거나 청취자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이런 건 내가 정리하면서 좀 홀가분해졌다. 일단 미니멀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제일 비우기 쉬운 게 옷이라고 말씀을 많이들 그렇죠. 하세요. 그리고 옷이 많잖아요. 그렇죠. 의류가 제일 쉬운 항목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의류를 정말 많이 버린 것 같아요. 뭐 한 몇백 벌 정도 버린 것 같은데 버리고 나니까 홀가분한 기분도 들면서 옷장 안이 조금 이렇게 시원해졌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비어져 있는 걸 보니까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청취자분들도 미니멀리즘을 한번 실천하면서 그런 걸 경험하고 조금 이렇게 좋은 기분과 상쾌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지만 저처럼 극단적으로 하시지는 않았으면 하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좀 좋은 거고 저도 이사를 하면서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웃긴 얘기인데 네. 당근 마켓 좀 점수가 높았어요. 왜냐면 이사하면서 정리할 때 그 당근 마켓에 또 빠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이걸 올려놨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거 안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어떤 물건을 올려놔도 3, 4일에 한번 연락 오거나 일주일 뒤에 연락 올 때 있는데 내가 안 팔고 싶은 물건에 채팅창이 막 계속 올 때가 있잖아요. 나 안 팔아야 되는데 한 3일 지나서 연락 안 오면 안 팔아야 됐는데 계속 사람들이 이거 얼마예요?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다행히 안 팔았어요. 안 팔았는데 정말요? 이상하게
뭐 그러니까 가격을 깎아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거래 네. 대화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속에 진짜 이건 안 팔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였으면 어느 정도 그냥 뭐 깎아달라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만나자 그러거나 시간이 된다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그 조금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안 팔았는데 그 이후에는 좀 제가 더 팔고 싶은 것들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지켰으면 또 다른 걸로 팔면서 약간 이렇게 중고에 또 재미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 수익이 꽤 쏠쏠하셨겠네요. 진짜 많았었을 때는 밝히진 않을게요. 이 사람이 진짜 중고 전문가인 가지고 친구한테 말하니까 좀 놀라긴 했었고 제가 가졌던 제품들이 네. 근데 조금 고가의 제품도 있는 게 음. 제가 촬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거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무언가 오디오라든지 IT 기기 중에서도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새 걸 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어가지고 중고 거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을 못 견뎌서 아 일단 내 눈앞에 없어져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가장 크군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내 물건을 누군가한테 팔 수 있다는 그 재미도 있지만 모르는 분을 만나서 아, 내가 쓰던 물건을 주잖아요. 네. 가장 크게 생기는 마음이 정말 잘 썼으면 좋겠다. 쉽게 생기는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껴 쓰고 깨끗이 쓰고 잘 썼기 때문에 팔 수 있다는 생각이 클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사람도 이렇게 진짜 많은 중고 품목 중에서 네. 내 물건에 눈에 띄었으니까 나한테 채팅을 걸었을 거고 뭐 가격이 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좋았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물건을 조금이라도 잘 주면 물건을 사러 오는 분들이 가끔 선물을 같이 주세요. 아우. 이게 오, 진짜 인심이 그러니까 당근의 인심이네요. 당근의 인심을 느끼면서 오. 뭐랄까 나는 그냥 이 정도를 드릴 수 있는데 그분은 이게 참 적당한 가격과 아니면 너무 좋은 가격에 가지고 가니까 이 정도는 줄 수 있다 싶어서 어떤 분은 뭐 롤 케이크를 준다거나 어떤 분은 뭐 음료수를 사온다거나 저도 다양한 연령대를 만났어요. 네. 뭐 60대 분도 만났고 아니면 어떤 분은 뭐 그러니까 40대 아니면 뭐 20대 초반 그래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다. 갑자기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얘기도 하고 저의 말도 안 되는 당근 마켓 얘기도 했지만 오늘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벚꽃 좀 네. 보셨어요? 봄에? 아, 저는 벚꽃 구경을 하러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벚꽃만을 보러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어떤 벚꽃 명소에 가서 네. 벚꽃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맛집을 갔는데 네. 근처에 있거나 예쁜 카페에 갔는데 그쵸. 벚꽃이 있었다고요. 네. 그럼 혹시 봄에 가면 좋을 만한 명소? 여의도나 석촌호수는 사실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서울숲도 괜찮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화담숲이라는 곳이 있어요. 화담숲 저는 처음 들어보는 곳이네요. 저는 예전에 광고 촬영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가을이어서 벚꽃은 보질 못했고 단풍을 봤었는데 벚꽃이 펴도 되게 예쁠 것 같았어요. 벚꽃이 피면 예쁜 건데 벚꽃을 보지 못했다. 네. 뭐랄까 이게 청취자분이 듣다 보니까 약간 이 물음표가 생겼다가 제 얘기를 듣고 느낌표가 생겼을 거예요. 아, 그래도 네. 봄에 가면 진짜 예쁜 곳이네요. 그럴 것 같아요. 지연님이 정말 재미있는 문장을 말하면서 웃겨주셨는데 그럼 이런 곳을 가면 어떤 기분을 느낄 것 같아요? 진짜 예쁜 꽃을 보거나 이런 예쁜 명소를 가면 여자분들의 이렇게 마음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 좀 혼자 걷는 걸 좋아해서 음. 이런 명소도 혼자 가는 걸 좋아해요. 아 네. 혼자 가서 뭐랄까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걸으면서 사색도 하고 네. 내 생각 정리도 하고 그렇죠. 제가 또 셀카도 워낙 안 찍는 편이라서 명소에 가서 추레하게 혼자 걷곤 하는데 혼자 걷다 보면은 생각 정리도 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정리할 것 같아요? 아까는 네. 미니멀리즘으로 물건 정리하셨으니까 네. 이제 생각 정리 중에 이런 고민은 털어놓고 온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명소를 간다고 해서 좋은 풍경을 본다고 해서 고민이 털어지는 것 같진 않고요. 그렇죠. 네, 잠시 멈춤 정도? 아 잠시 내 생각이 네,
일상을 탈출하거나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뻔한 말씀 드리는 것 같지만 혼자 이렇게 걷다 보면은 좀 리프레시 되는 기분이 들어서 잠시 멈춤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진짜 필요하거나 청취자분들도 그런 기분 전환을 하면서 다시 일상에 돌아왔었을 때 네. 기억 속에 또 자리 잡는 게 아닐까. 좋은 추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뭐 안 가보겠지만 청취자분들 중에서 꼭 한 번씩 가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 가보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좀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었던 게 동네 근처에 있는 그 벚꽃 명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집 근처는 여의도예요. 아, 여의도 근처에 네, 거주하세요? 제가 창을 열면 그냥 여의도 거기가 뭐 윤중역 옆에 다 보여요. 어, 그래서 동네 근처 진짜 유명한 데가 아닌 네. 곳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한강 쪽이나 뭐 이런 쪽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게 유명한 데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네. 우리 집 주변 뭐 대학교 근처라면 대학교 근처에도 분명히 네. 벚꽃을 심어 놓은 데가 있을 거고 아니면 꽃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곳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문희님은 집 근처가 여의도면 이제 3, 4호 몰려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커플 분들도 계시고 네네. 가족 단위 분들도 계실 텐데 혼자 그 사이를 이렇게 걷다 보면 좀 네. 외로운 느낌도 들고 그러세요? 아니요, 외로운 느낌 전혀 안 들고 네. 진짜 재밌는 거는 네. 언젠가부터는 그렇게 보잖아요. 네.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져요. 왜냐하면 내 기억 속에도 저렇게 사람들과 함께 왔었던 무언가가 또 오르기 때문에 그 대화들이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치킨을 먹을까 아. 아니면 맛있는 김밥을 가지고 와서 네. 뭐 잔디라든지 아니면 그 꽃 근처에서 뭐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진을 예쁘게 찍기 위해서 네.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대화들이 들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웃기도 하고. 근데 혼자만 안 가요. 저도 혼자 갈 때도 있지만 동네 산책이어서 혼자 갈 때가 많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는 재미 그리고 나의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의 기억이 추억 소환처럼 돼서 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좀 낭만을 쌓아 가시면 좋겠고 오늘 오프닝 토크를 또 준비했는데요. 울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주제를 좀 가지고 온 이유는 청취자분들이 가끔 메일로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힘들었다 아니면 지친다 뭐 울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 제가 메일로 답장을 해드렸지만 아 나도 이런 적이 있어요. 이런 걸 방송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준비했는데 지원님한테 좀 물어보기 실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이래요? 저는 사실 일을 하다가 울면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워낙 이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군요. 저는 좀 버티는 걸 잘해서 참는 거나 뭐 이렇게 인내심이 있다. 인내심보다는 약간 오기가 생겨서 오기. 버티는 타입이어서 일하면서는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네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내일로 네. 많이 가잖아. 그렇죠. 대학생들의 특권인데 대학생 때 이제 여수로 네일로 여행을 갔었는데 네일 바이크가 유명하다고 해서 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곳 가면 한번 타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번 타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레일 바이크를 타러 갔는데 그게 4인용 레일 바이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여기까지만 듣다가도 아 지원님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다 알 것 같은 혼자 갔는데 4인용을 탔다. 그렇죠.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열심히 페달을 밟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페달이 멋으로 달려있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전동으로 가는 레일 바이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페달을 밟아야 페달을 열심히 밟아서 그렇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그런 네. 바이크였군요. 네. 근데 그 레일 바이크가 꽤나 힘들더라고요. 그 고철이. 혼자 타니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돌리다가 이제 유턴 지점에 오니까 저의 모든 체력이 소진이 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야 될 길은 많은데 그렇죠. 나의 체력은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여기 뒤에 뭔가 오잖아요. 네. 말해주세요. 그날이 평일 오전이어서 사실 저 밖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많지 않았군요. 네, 탈 때만 해도. 근데 뒤에서 이제 커플분들이 금세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레일바이크니까 이게 비켜주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앞에 네, 계속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페달을 돌려야 할 때가 왔었는데 나의 다른 힘을 온 힘을 다 써야 되는군요. 네, 정말 온 힘을 다 쓰다가 옆에로 고개를 돌렸는데 여수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여수 바다를 보면서 눈물이 나면서 이제 포기하고 싶었다. 아, 나 이런- 진짜 네, 이거 포기하고 이거 네. 에이 마이크 내려놓고 저기 바다만 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일단 커플분들이 뒤에서 따라오고 계시니까 좀 빨리 비켜드려야 될 것 음. 같아서 전속력을 다해서 네, 끝까지 달렸습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이 이 대답을 듣고 재밌게 웃고 계시지 않을까. 오늘 하루가 지쳤던 분들은 이 지연님의 진짜 뭐랄까 재밌는 에피소드 듣고 네, 이렇게 웃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런 상황들이 잘 안 생기잖아요. 혼자 하다가 뭔가 진짜 뭔가 막판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나 진짜 더 달리고 싶은데 뒤에는 뭐 레일 바이크를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지원님이 잘 이겨내시고 네, 이겨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네, 잘 이런 이겨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네, 울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는 나이가 드니까 더 많아져요. 오히려 더 제가 네. 그러니까 몰랐어요. 어릴 때 많이 울면 네. 눈물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 어릴 때 울어도 네, 나이가 들어도 울어도 네. 눈물의 셈은 똑같다. 그럼 문희님께서 약간 눈물이 많은 그런 타입이신 거예요?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게 네. 친구들 앞에서도 잘 운 적이 없고 음, 부모님 앞에서도 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눈물도 없는 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만 진짜 슬퍼해야 될 땐 울었죠. 뭐랄까 누군가가 하늘나라를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아픔이 진짜 내 아픔처럼 느껴졌었을 때. 네.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진짜 체념하고 또 해도 네. 안 된다고 느낄 때거든요. 마음속에 포기 안 하고 싶다는 마음, 네. 잘할 수 있다는 마음들이 계속 소용돌이처럼 나오지만 어느 순간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 근데 그걸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울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때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언제였냐면 꿈을 포기했을 때 같아요. 가끔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꿈을 꿨는지. 20대 때는 막 즐겁게 얘기하잖아요. 네. 30살에 뭐가 됐을 거야. 뭐 누군가는 결혼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진짜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뭐 해외에 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희석이 되는 거죠. 현실에 부딪혀서 맞아요.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환경에 갑자기 휩싸이면서 이거는 진짜 내가 내려놔줘야겠구나. 그런 적이 30대 초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친한 친구한테 하거나 엄마한테 한 적이 있어요. 말을 할 때는 안 우는데 아,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네. 이상하게 내가 진정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울음이 막 터졌던 것 같아요. 울고 나야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렇죠. 울고 나면 또 기분이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나아지기도 하고 포기했다라는 그 안도감. 네. 내가 애쓰면서 잡고 있었던 아니면 성공하고 싶어서 아니면 잘하고 싶어서 잡고 있었던 거를 네. 놓기 때문에 울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울어야 괜찮아진다는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잘 우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참잖아요. 저는 참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울고 나면 더 좋아진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네. 뭐랄까 이렇게 수도꼭지가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는 게 더 우는 좋은 것도 것 좋고 네. 울었다고 네. 말하는 게 좋은 게 안 말했었을 때는 네. 누군가 알아주길 바랬던 것 같은데 내가 말하면 이제 그 사람들도 저한테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위로들이 뭐랄까 이제 다시 이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진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바래서 하는 위로가 아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잘했다 수고했다 뭐 엄마가 정말 힘들었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아 내가 울고 나니까 이제 엄마가 이런 얘기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힘들다 아니면 하루가 지친다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마음이 복잡한 분들도 포기를 한번 하시거나 조금 울면서 감정을 한번 털어놓고 나면 괜찮아지시는 걸 느끼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 오프닝 토크를 준비했었고 네. 봄에 약간 계절 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 나도 모르게 봄을 탔던 봄을 타거나 이 3월, 4월에 뭔가 울음이 그냥 시원하게 나왔던 적. 근데 지인들이나 그 뭐랄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무슨 네. 일 있었는지. 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진다는 걸 느꼈던 것 같으니까. 아, 위로를 받으면서 공감을 받으면서 네네 그렇죠.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우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때로는 뭔가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오늘 지원님 이렇게 또 다양한 얘기 해주셔서 뭐 청취자분들에게 생각도 전해드리고 경험도 전해드렸기 때문에 저도 좋았고 청취자분들도 이 오프닝 토크 듣고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는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